여러분들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게 정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는 게 나라로 따지면 정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해결이 되면 해결책을 결정해야 돼요. 해결책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 터졌다. 막 이번에 뭐야? 오미크론이나 그것 때문에 뭐더라? 다시 한번 뭐더라? 엿됐다. 그러면 이제 뭐더라? 그 위드 코로나에서 뭐더라? 바뀌어야 되는데 1단계로 할 건지 2단계로 할 건지 3단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처럼 뭐 할 것인지 시발 봉사할 것인지 막 여러 가지를 정해야 되겠죠. 이걸 뭐 한다고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의사를 결정한다. 무슨 기구? 의결기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합시다. 당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당나라 입장에서 발해가 공격됐어. 문제가 생긴 거야. 이씨 발해 놈들 칠지 말지 결정해야 되죠. 이거 어쩌면 국가 중대사지요. 전쟁이 잘못하면 나라 망할 수도 있잖아. 그걸 뭐하더라? 해결책을 결정하는 과정. 이걸 의결기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의결기구가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국회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국회에서 뭘 결정해? 법으로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어때? 한 명 한 명 다 누가 뽑아? 우리가 뽑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해결책이 결정됐지요.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빨리 이제 뭐 해야 돼? 집행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행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하자? 당나라 입장에서 발해 새끼 뭐 하자? 조져버리자. 결정 났지요? 그럼 이제 뭐더라? 집행부한테 가는 거야. 이제 재정적인 뭐더라? 군사 비용을 더 걷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국방부는 뭐 하고? 병사를 훈련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는 이제 마차나 말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더라? 실시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무슨 과정이다? 정치 과정. 오늘날에도 이 과정 거친다는 거 알겠죠? 옛날에도 이 과정이야. 되겠나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회와 행정부가죠. 이게 명칭만 뭐더라? 다르게 이제 옛날 제도를 배우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동아시아에서 잘 만든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다? 그게 바로 어떤 나라다? 삼국을 통일할 때 도와줬던 나라. 당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당나라가 일명 몇 성 몇 부제? 3성 6부제로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봐봐요. 당나라에 무슨 성이 있더라? 중서성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성? 중서성. 그 다음에 또 무슨 성이 있더라? 문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성이 있더라? 상서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중서성, 무슨 성? 문화성, 무슨 성? 상서성. 몇 성이 있더라? 3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중서성과 문화성이 바로 무슨 기구가 되더라?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중세를 결정하는 거. 여러분이 봐봐요. 왕이 직접 주관하는 거 뭐가 될까요? 느낌상 중서성과 문화성 중에서 어떤 것이 될까요? 가운데 중자는 다 옛날에 따지면 다 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왕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가 중서성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신하들이 처음 모인 회의가 무슨 성이 된다? 문화성. 둘 다 똑같이 뭐더라? 어떤 문제를 의논하는 기구. 그래서 무슨 기구? 의결기구. 의결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돼? 집행해야 되겠죠. 그 이제 어떤 게 결정됐단 말이야. 발해를 뭐더라? 공격하자. 그럼 명령이 어디로 내려가? 상서성으로. 그럼 이 상서성이 무슨 기구일까요? 이게 바로 무슨 기구? 예, 집행기구?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제도가 집행이 되겠고, 집행에서 이제 뭐더라? 상서성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 일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제 분야를 나눈단 말이야. 분야를 어떻게 나눴다? 이분이, 호분이, 예분이, 병분이, 형부, 그 다음 무슨 부? 공부.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쉬운 거, 국방부 찾아봐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중에서 국방부. 병부, 이게 국방부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그럼 공부는 뭐냐면 이게 만들 공짜야. 오늘 따지면 건설교통부.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호부. 집호자거든요? 집집마다 뭐 걷어들였던 곳일까요? 세금을 걷어들였던 곳이죠. 일종의 재정경제부. 그래서 행정부 사립이 여러 개 나눠질 뿐입니다. 오늘 따지면 다 재정경제부나 외교부라던가 국방부라던가 교육부 이렇게 나눠진 거 몇 개로 나눴을 뿐이다. 6개로 나눴을 뿐이다. 이걸 누가 그렇게 잘 만들었다? 당나라가 그렇게 잘 만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베낀 게 누구더라? 발해와 고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여러분들? 근데 발해보다 우선 고려 먼저 볼게요. 고려 먼저 살짝만. 고려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배우기 전에 우선 개념 먼저 정리하고 14페이지 잠깐 봐봐요. 거기 중서문화성 있죠. 14페이지 보면 14페이지
거기 보면 파란색에 중서문화성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의결기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고르는 게 귀찮아서 합쳐버린 거예요. 뭐 이 중서성과 문화성 왜 나눠? 합치자. 중서, 문화성. 그 밑에 집행기구 뭐가 있어? 상서성. 그 상서성 밑에 부서가 몇 개로 나눠져 있다? 6개로 될 수죠. 그냥 고려가 당나라고 베낀 거.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게 됐나요, 이게? 그 이거 육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려 통치도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어디까지만? 발해 통치 구조까지만 딱 말하고 끝낼게요. 자, 11페이지 다시 와서. 볼게요. 여러분들, 중서성과 문화성, 상서성, 산성 밑에 몇 부 있다? 6부가 있죠. 조금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하면 상서성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 할지 말지 결정이 우선한다고요. 국가 중대산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얘는 단지 뭐 한다? 일을 그냥 뭐더라? 할 뿐이라고. 맞지, 여러분들? 얘가 결정은 그냥 추진할 뿐이야. 이게 왜 자꾸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나라가 대통령 파워가 세잖아,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이 있는 곳이 행정부잖아. 그래서 얘가 파워가 센지 아는데 원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국가 중대산 결정하기 우선한다고. 맞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거 하면 되겠고, 그 상서성의 장관은 원래 힘이 없어요, 이새는. 얘는 오늘 따지면 나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돼, 이새가. 얘는 파워가 없어. 왜? 각 부의 장관들이 더 많은 파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가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발해는 삼성육부를 베꼈거든요. 상서성에 해당한 걸 정당성이라 불렀어요. 무슨 성? 정당성. 그 다음에 중서성이지 중대성. 문화성이 선조성. 몇 성이 되더라? 성 몇 개 있더라?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정당성이 뭐더라? 상서성이 하죠. 그래서 육부가 뭐더라?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6개 부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몇 성 몇 부제? 3성 6부제. 여러분 봤을 때 그대로 베꼈다면 독자적으로 수용했다. 형태가 똑같아요? 좀 달라졌지요. 명칭도 달라졌지. 그냥 독자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발해는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바뀌었더라. 받아들였더라. 근데 똑같이 베꼈다 아니면 독자적으로. 발의 특징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용했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성 하나만 기억하자. 정당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했지요. 원래 당나라에서 상서성은 파워가 높다 아니면 낮더라. 권력이. 당나라에서는 낮다고 그랬어요. 낮아요. 근데 발에서는 얘가 최고 파워를 갖고 있어. 왜냐면 발에는 지금 성장이 어때? 엄청 빠르다고 했었죠. 뭐 의결이고 뭐가 없어. 집행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정당성이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같아. 충부, 인부, 의부 다르게 돼 있죠. 이것도 보다 독자적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부가 자사정과 우사정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다 뭐더라? 발해는 독자적으로 수용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거기 봐봐요. 11페이지 보면은 왕 밑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보이지 여러분들? 조그만 글씨. 그래서 무슨 성 하나만 동그라미 치면 돼. 정당성 그 하나만.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적어도 돼요. 정당성. 되겠죠? 그 정당성 밑에 몇 부가 있다? 6부가 2개로 나눠져 있죠. 자사정과 우사정. 그 다음 명칭도 없더라.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오른쪽에도 나와 있어요. 당나라 제도를 수용했으나 독자적 유지했다. 무슨 성 중심? 정당성 거기까지만. 나머지 2번과 3번 읽어봐 주시길. 6부는 어떻게 됐다? 이원화돼 있고 6부의 명칭은 어떻다? 그대로 베꼈다면 유교적으로 바꿨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단어들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그걸 뭐한다? 유교적 6부의 명칭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제가 아주 길게 얘기했지만 딱 이거지요. 발해는 삼성 6부를 받아들여서 말 그대로 삼성 6부더라. 그렇죠? 근데 그대로 베꼈다면 독자적으로 베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특징이 무슨 성이 어떤 새끼가 파워가 제일 높더라? 정당성 장관의 대나사형 권력 구조로 파워가 집중되어 있더라. 그럼 발해 통치 구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그럼 오히려 이것보다는 어디가 더 쉬워? 고려가 더 쉬운 거야. 고려 명칭 그대로 사용해. 중서성과 문화성, 상성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는 발해 통치고 통치도만 잘 이해해 두시면요. 조선 통치도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통치에도 기본적인 거 다 배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고요. 14페이지 우리 고려의 중앙통치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고려의 중앙통치도는 제가 전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발해 중앙통치도 거기랑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발해도 어느 나라 거 베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어느 나라 거 베꼈더라? 당나라 거 베꼈더라. 당나라의 몇 성 몇 부제? 3성 6부제 그대로 베꼈다고 보시면 돼요. 발해는 근데 명칭을 다 바꿨죠. 근데 얘는 명칭도 안 바꿨어. 그래서 더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이 있었는데 중서성과 문화 있을 때 고려는요. 요 중서성도 뭐였어요? 어떤 정책을 보더라 의결하는 의결기구에 있었죠. 누가 하는 곳? 왕과 신하들이 주관하는 어떤 회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해를 공격하자 말자 어디서 결정됐다? 중서성에서. 예를 들어서 당나라 입장에서 되겠죠. 신하들이 모인 회의는 또 뭐가 있었다? 신하들만 모인 회의가 또 문화성이라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둘 다 똑같이 무슨 기구야? 의결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뭐더라 이걸 따로 구분했다면 합쳐버렸다.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화성? 중서, 문화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의결되었단 말이야. 우리 발해를 공격하자면 말자. 알겠죠? 아니면 거래한 쪽과 뭐더라? 외교관계를 맺자 아니면 맺지 말자. 이런 중대사가 다 어디서 결정되었다? 중서, 문화성에서 결정되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관이 뭐더라? 의결되죠. 그러면 이를 뭐하더라? 집행해야 되겠죠? 그 집행기구가 뭐가 되더라? 무슨 성? 상서성. 그럼 국가의 중대사가 어때요? 국가의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뭐더라? 교육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뭐더라? 상서성이지 뭐더라? 그 국방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부서로 나눴더라? 6개의 부서로 나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개 부서 뭐뭐 있는지 봅시다. 이부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고? 호부. 그 다음 뭐도 있고요? 예부도 있고. 그 다음 무슨 부? 병부, 그 다음 무슨 부? 형부, 그 다음 무슨 부도 있더라? 공부. 그래서 몇 개의 부서가 있다? 6개의 부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중앙토지는 몇 성, 몇 부제? 성이 몇 개? 2개, 2성. 그 다음에 행정부서는 몇 개다? 6개. 그래서 우리 고려의 중앙토지는 몇 성, 몇 부제? 2성, 6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의결, 요게 뭐더라? 집행기구. 그리고 집행기구는 6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 쉬운 거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병부가 무슨 부인지 알겠죠? 느낌상. 병사병자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떠진 무슨 부? 국방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삼아, 6부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쉬우니까 그냥 한 번만 말하고 할게요. 요건 국방부가 되겠고,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형벌이라고 들어봤죠? 형법. 이건 뭐야? 제줄 형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떠진 뭐더라? 사법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 공은요, 요 공자예요. 만들 공자. 네, 오늘날 따지면 뭐다? 건설교통부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벌써 암기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힘든데 여기서 쉬운 요거는 많이 나올 거예요. 호. 이 호자가 무슨 호자다? 집호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집집마다 뭐 걷어들였던 곳? 세금 걷어들였던 곳. 그리고 오늘날 따지면 뭐더라? 재정경제부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2개가 좀 힘든데 리자는 무슨 리자다? 관리 리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를 뭐 했던 곳이다? 선발했던 곳. 여기 뭐더라? 이부가 되겠고 예부가 뭐더라? 오늘로 따지면 교육부와 외교통상부 요게 뭐더라? 합쳐진 거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지금 이거 외울 필요 따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요. 몇 성 몇 부제였다는 거. 2성 6부 거기까지만 기억 잘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 나올 때마다 그냥 뭐다? 참고삼아 한번 쭉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지워도 되겠죠? 자,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어차피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 몇 개만 들어가자? 3개만 들어가 보십시다. 기구 3개만. 중추원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중추원. 예. 요 중추원 여러분들 딱 느낌상 그 국사에서 중자 들어가면 다 뭐랑 관련있다? 왕과 관련있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왕의 무슨 기구다? 비서기구?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뭐하고? 전달하고 군사 기밀을 관장했던 곳. 되겠죠? 거기에 바로 뭐가 되더라? 중추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따지면 이게 뭐더라? 청와대 비서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청와대 비서실 무슨 원? 중추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매우 중요한 거 들어갑시다. 어사대. 근데 어사대는 매우 중요하지만 외우긴 쉬워요. 우리 암행어사 출두요 들어봤죠? 암행어사 같은 역할이 뭐야? 지방의 관리들 못된 짓 하는 거 뭐더라? 감찰하는 기구 되겠죠? 네, 바로 뭐더라? 감찰기구. 그게 뭐더라? 어사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찰기구 하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는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신라에는 무슨 부가 있었다? 사정부. 요거 뭐더라? 감찰기구였습니다.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우리 신라면 집사부에 13개 부서가 있었죠? 그 13개 부서 중에서 무슨 부?
사정부가 무슨 기구다? 감찰기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는요, 무슨 대라는 게 있었다? 중정대. 되겠죠? 중정대 뭐더라? 발해 감찰기구. 그래서 감찰기구 총 몇 개 나왔다, 우리? 3개 나왔죠? 신라는 무슨 부? 사정부. 발해가 무슨 대? 중정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암행어사 떠올리면 되잖아. 감찰기구. 그러면 우리 암기할 거 뭐 나왔다? 요거 하나 정도만 여러분이 좀 유념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됐나, 여기? 청와대 비서실, 중추원, 감찰기구, 어사대.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나가 뭐 또 있더라? 3사란 기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3사. 자, 여러분들 이 3사는 단순한 무슨 기구다? 회계기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계가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돈이 얼마큼 나갔고 들어왔는지 요거 계산하는 기구. 그게 무슨 기구다? 회계기구 3사라고 하게 됩니다. 요게 명칭을 유의 잘 해두시면 돼요. 조선의 3사는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려 때 3사는 그냥 단순한 무슨 기구였다? 돈 계산하고 가계부 작성하는 그냥 회계기구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고려의 세금을 이번에 올해 2022년에 얼마큼 걷어들일까? 어디서 결정된다? 호부에서 결정돼요. 그럼 이제 돈이 직접 걷어들일 거 아니야. 실제 돈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계산은 누가 하더라? 3사가. 그 돈을 지출하죠. 돈 얼마 썼는지 누가 계산하더라? 3사가 계산하게 되더라. 그냥 단순한 뭐더라? 계산기 역할을 했던 거. 그게 바로 뭐더라? 3사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3개 암기됐죠? 한번 맞춰보세요. 왕명 전달, 중추원, 감찰기구, 어사대, 회계기구, 3사 다 암기됐어요. 요게 고려의 뭐더라? 중앙통치의 가장 기본 뼈대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건 다 누구 거 베낀 거다? 우리나라 거 아니면 다 중국 거? 중국 거, 요건 당나라 거 베꼈고요. 요거 2개는 뭐더라? 송나라 거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뭐더라? 중국 거만 베꼈잖아요. 그치요? 근데 우리나라에 독자적 기구도 있었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 2가지 기구가 뭐가 있냐면요. 도병마사라고 있습니다. 무슨 마사? 도병마사. 네, 도병마사. 자, 도병마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더라? 식목도감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도감? 식목도감. 우리 고려 때는 도감자가 많이 나올 건데 대부분 임시기구를 도감자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더라? 요것 또한 뭐더라? 회의기구거든요. 회의기구인데 어떤 애들만 들어갈 수 있다? 중서문화성의 제신이라고 있어요. 중서문화성의 제신.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때 영의정, 자의정, 뭐 우의정 이런 얘기 들어봤죠? 걔네들 재상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재상. 그 재상 뭐더라? 최고 높은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몇 품 이상이다? 2품 이상 애들. 그래, 고려 때는 뭐더라? 재상이라고 하지 뭐라 불렀다? 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품인지 안 외워도 돼. 그냥 뭐더라? 엄청나게 등급이 뭐더라? 높은 새끼. 되겠죠? 그걸 재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더라? 낭사급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낭사급. 좀 여기가 어렵죠? 요건 좀 암기하고 들어갑시다. 중서문성의 2품 이상을 뭐라 부르고요? 재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더라? 낭사라더라. 요 정도 들어가시면 되고, 중추원에도 또 나눠지거든요. 추밀과 승선. 근데 승선 외우지 말고 여기까지만 들어갈게요. 중추원이 있잖아. 그치요, 여기.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추밀이 있다. 요건 우리가 암기할 수 있겠죠? 중추원에 뭐더라? 추자에 추자 맞추면 돼요. 추밀. 얘 또한 뭐더라? 2품 이상?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재신과 누구만? 추밀만 따로 모여서 회의했던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누가 모인다고요? 중서문화성의 누구? 재신, 중촌의 누구? 추밀. 그래서 앞자리만 따면요. 재신과 추밀만 모였다. 그래서 무슨 회의? 제추회의 이렇게도 불렸던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병마사는 뭐냐면 여기에 딱 초점 맞추면 병과 마가 보이죠. 그냥 얘는 뭐다? 국방을 회의했던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건데요. 고려 초반기에 거란족이거든요. 진짜 고려가 엎어질 뻔했습니다. 왕이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갈 때였어. 진짜 대대적인 매치면서 고려가 엎어질 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 중대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중서문화성을 열린 다음에 도병마사. 도병마사 최고 관리들만 따로 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이게 국가 위기인데 긴급한 시기인데 애들 다 모아볼 필요 없겠죠. 최고 권력들만 따로 모였던 회의가 바로 무슨 마사다? 도병마사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모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긴급한 회의 때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도병마사는요 상설 아니면 임시기구?
임시역이 있죠. 맨날 국가 중대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 임시역이 뭐더라? 최고 회의기구가 도병마사가 따로 운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목도가 뭐냐면 국내 문제.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하는 거 어때요? 되게 국가 중대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했을 때 무슨 도감이 있었다? 식목도감을 따로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더라? 국외 문제를. 요건 무슨 문제를? 국내 문제를 다뤘던 귀족들의 최고회의.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아주 쉽게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고구려에 무슨 회의 있었다? 제과의, 백제는 정삼, 신라의 화백이 있었죠. 그 귀족회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 이해되겠죠? 그리고 분야는 어떻게 났다? 대외와 대내적인 문제로 나눠졌던 거. 요게 바로 무슨 회의겠다? 제추회의가 있더라. 마무리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볼 때는 어떤 거 물어보더라? 요거 두 개 물어보는 거 알겠죠? 요거는 중국 거 베껴는 독자적 기구다. 독자적 기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뭐 따로 필기할 필요 없죠. 그냥 제추 그거 줄쳐놓으면 되겠고. 도덕마사 식목도감 있죠? 요거는 뭐더라? 중국 거 아니면 우리나라 거다? 우리나라 거?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이 있고, 상서성이 있고, 노란색 3개. 다 암기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남았어요. 누가 합쳐지는지만 딱 보면 되냐면요. 얘네 둘이 합쳐져요. 누가? 낭사 애들하고 누가 합쳐지더라? 어사대가 얘네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 부르더라? 이렇게 불러요. 대간이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대간. 그럼 이 대간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요. 3가지 역할을 했다거든요. 근데 요것이 뭐더라? 간쟁을 했다고 하고 봉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경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왕의 잔소리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대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왕이라고 맨날 현명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없죠. 이상한 명령도 내릴 수 있겠죠. 그때 뭐더라? 어사대 애들과 낭사들이 다 합쳐요. 그 합쳐갖고 뭐더라? 떼거지로 가고 왕한테 가서 건의하는 거예요. 제발 그 명령을 거두두옵시오. 통촉하여 달라고요. 왕한테 떼쓰는 거. 그걸 뭐더라?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그걸 뭔다? 봉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왕이 맨날 정사를 안 돌보고 맨날 뭐다 술이나 처먹고 사냥터에만 나가. 그럼 나랑 개판되겠죠. 그땐 또 뭐더라? 누가 모여서 중서문왕의 누구? 낭사와 어세가 와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왕 통촉하여 달라고. 제발 좀 정사도 돌보시고 제발 회의 좀 많이 해달라고. 그걸 뭐라 한다? 간쟁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건 뭐더라? 왕한테 뭐 하는 거? 잔소리. 이건 뭐더라? 왕명을 뭐다? 거부하는 거.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 함부로 뭐더라? 관리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관리로 임명 시에는요. 누구의 허락받아야 된다? 대간의 허락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이라고 그냥 자기 친한 놈 있잖아. 노비 새끼를 뭐더라? 제신에 뭐다? 임명한다.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걔가 뭐더라? 부정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판별하더라? 대간이 판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대간이 왜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우리나라는요. 왕정 정치면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들이 뭐더라? 그 지지를 받아야지만 정책화되지 웬만한 거 왕 멋대로 했다. 다 누구한테 걸리더라? 대간에게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국회도 있죠. 대통령이 왕에 비유합시다. 대통령 명령, 국회가 뭐더라? 거부권이 있어요. 맞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뭐더라? 행정부 장관 임명할 때 무슨 청문회 열어요? 인사청문회 여는 거 알고 있죠? 거기 뭐더라? 서경의 의미.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간의 존재. 대간은 누가 합쳐지더라? 낭사와 어사대가 합쳐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고려 통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려 통치도가 참고서 말하지만 조선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만 잘해두면 통치도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요. 기본은 몇 성 몇 부구? 2성 6부구. 3개 기억나죠? 중추원, 어사대, 3사. 고려의 독자적 기구 뭐가 있었다? 도병과 식목이란 게 있더라. 합쳐서 무슨 회의라고 하더라? 제추회. 그 다음에 고려의 뭐더라? 왕권을 견제했던 거. 누가 합쳐지더라? 중서문화성이 누구와? 낭사와 누가 합쳐져서? 어사대가. 얘네들 뭐라더라? 대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대간 오른쪽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치요? 똑같이 필기해놨죠? 대간. 줄 쳐봅시다. 간쟁, 봉박, 서경 이런 걸 했더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요. 왕권을 뭐 했던 곳이더라? 견제했던 기구가 있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통치되고 끝났고 참고삼은 그 밑에 춘추관, 한림원, 사천대 시험제 안 나옵니다. 지금 내가 딱 말한 데까지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27페이지 9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당의 제도를 모방했으나 고려 실정에 맞춰 중소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소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육부고 그다음 중소성과 중촌의 고관, 여기서 고관은 뭘 말한다? 높은 관리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모였던 회의 누가 있었다? 도병, 마사와 식목도가. 그렇죠. 아주 쉽게 정답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92번 들어갑시다.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로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왕명을 출납했다. 왕의 명령을 전달했던 곳. 왕이 무슨 기구란 거 알 수 있다? 비서기구인지 알 수 있겠죠? 그 왕과 관련되면 앞자리 뭐가 들어가고요? 중이 들어가죠. 무슨 원? 중추원. 네. 그리고 중추원의 높은 관리를 뭐라 불렀다? 추밀이라고 했더라. 네. 자, 그다음에 이제 93번 들어갑시다. 93번. 다 물어봤네요, 한 번에. 도병마사, 국방과 군사 기능을 논의했다. 맞고. 중소문화성,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했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중추원, 군사기밀, 왕명출납. 요것도 맞고. 어사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당속. 요것도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간쟁봉박서경요 하나가 아니었죠. 뭐가 합쳐졌죠? 중서문화성에 낭사와 어사대가 합쳤던 거. 그래서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가 좀 부족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나눠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고, 자, 중앙통치제도는 이 정도 마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가 끝났고, 자,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지방제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봐봐요. 넘어가기 전에 그 최성로가 말했던 거 기억나네요? 최성로가 나라를 다스릴 땐 뭘로 다스려라? 유교로 다스려라. 그래서 성종이 뭐더라? 좀 더 유교군주. 그래서 연등해와 팔관을 일시적으로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청컨대 뭘 파견하소서? 외관을 파견하소서. 그래서 면목이 설치되고 심의부. 나머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 제도를 받아들이되 모든 걸 똑같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더라? 우리가 중국어 받아들였잖아. 하지만 그대로 갔다 하면 독자적 기구도 있다. 독자적 기구도 있더라. 여기서 이제 귀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성로가 이런 말 했었죠. 제발 좀 신하들 대할 때 막대해달라? 아니면 예우해달라? 예우해달라. 그 예우해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말은 좀 잘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대간의 존재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어디 있냐면 12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12페이지의 맨 밑에, 12페이지 맨 밑에 하단. 추가 필기에 최성로의 시무 28조 1번, 2번, 3번, 4번 다 나와 있잖아. 다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랬구나. 그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고,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온 건요. 면목이 설치된 거, 12목 설치,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14페이지여서 우리 지방제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지방제도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지방제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전국을 다스려야 되잖아. 그치요? 그럼 핵심이 뭐더라? 나누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나누는지. 우리가 학교 가더라도 어때? 한 번에 다 가르치기 힘드니까 뭘로 나눠? 크게 학년으로 나눠버리잖아. 그 학년을 다시 뭘로 나눠? 반으로 나누지요? 지방행정구역은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역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거 먼저 신라는 무슨 몇 주 몇 소경이 있었다? 9조 5소경이라고 하고 발해가 뭐 있다? 5경 몇 부? 15부 62주 복잡한 거 보더라. 발해있고 그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 고려는요 이제 몇 도 몇 개라고 하더라? 5도 양계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국을 몇 개의 도로 나눴더라? 5개의 도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도제가 나온 게 바로 요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도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었다? 요쪽에 북계라고 있었고요. 무슨 계? 북계. 그 다음 이쪽은 동쪽에 치우쳐졌네. 무슨 계라고 하더라? 동계. 그 다음 여기 이제 뭐더라? 교주도니, 양광도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더라? 계가 몇 개 있고요. 2개가 있죠? 그래서 양계, 그 다음 요게 뭐더라? 도가 몇 개 있더라?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몇 도 몇 개라고 하더라? 5도 양계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디가 군사구역이야? 양계가 군사구역인지 알 수 있겠죠? 일반 행정구역을 뭔다? 5도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란족, 여진족 맨날 쳐들어오잖아.
그다음 바다 건너서 동쪽에서 어떤 새끼들 와? 일본 새끼들 오지요? 그래서 이거 뭐더라? 군사적 성격. 그냥 일반 행정구역 뭐더라? 여기 밑에는 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군사, 얘는 뭐더라? 5도. 한번 맞춰봐요. 우리 도에는 뭐가 있더라? 도지사라고 있죠? 맞잖아요? 그럼 옛날엔 뭐라 불렸는지 그것만 들어가시면 돼요. 5도에 체계 장관이 있겠고, 북계 지역에 장관이 있겠죠? 느낌상, 병마사, 어디로 파견될까요? 병마니까. 병사병자, 말맞자. 행정구역 하면 군사구역. 군사구역이 장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다 계지역은요. 뭐가 파견되었다고 하더라?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뭐더라? 군사장관이잖아. 그럼 병마사 몇 명 파견될까? 2명 파견되겠죠? 북계 병마사, 동계 병마사. 됐나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뭐라 불렸다? 5도 지역은요. 안찰사라 불렸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무슨 사? 안찰사, 안찰사, 안찰사. 이 찰이 뭐한다? 살필 찰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경찰할 때 찰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거 뭐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펴보는 관리다. 그래서 뭐라 부르다? 안찰사?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딱 하나만. 우선 요거 두 개는 헷갈리지 않잖아. 병마사는 북쪽이하고 일반 행정은 안찰사. 요거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 요즘 유의할 점 하나만 말할게요. 무슨 사? 안찰사였다는 거 기억해도 돼요. 조선 때는요, 이름이 바뀌어요, 명칭이. 관찰사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 조선이 관찰사고 고려가 뭐가 된다? 안찰사였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도 밑에 있죠? 이 도 밑에는 행정구역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도 밑에 뭐가 있죠? 경기도 밑에 뭐가 있어? 시가 있잖아. 시 밑에 뭐가 있어? 구가 있잖아. 구 밑에 뭐가 있어? 동이 있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또 동네를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 밑에는요, 일반적으로 뭐더라? 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네, 군과 뭐가 설치했다? 현, 이런 것들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기도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인천주 이렇게 불렸던 것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일산 뭐더라? 일산군 이렇게 불렸던 거고, 수원도 군으로 보이고요. 가평은 뭐다? 조그만 동네가 가평현 이렇게 불렸던 거야. 별거 아니죠? 도 밑에 뭐다? 마을의 크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 군, 현으로 나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았던 군요. 뭐가 된다는 것만 유의하면 되더라. 일반적으로 뭐더라? 군과 뭐가 설치됐다? 현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왕이 봤을 때 어때요? 이제 5도 지역에 뭘 파견했고, 방금 전에 무슨 사를 파견하고? 안찰사를 파견한 거야. 알겠죠? 그럼 안찰사는 뭐더라? 여기 지역을 다 뭐더라?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도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수원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수원군수가 파견되는 거야. 수원시를 다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면 모든 동네에다가 지방관 파견해야 돼? 안 파견해야 돼? 파견해야 되겠죠? 아니고 여기를 안 파견하지 않으면 여긴 자치구역이 돼버리잖아. 왕의 입장에서 뭐더라? 모든 동네마다 자신이 임명한 관리를 파견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고려 때는요, 관리수가 좀 적었던 것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 동네가 이렇게 3개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동네가 제일 크고요. 도로도 이렇게 뚫렸단 말이야. 3명을 다 파견해야 되는데 1명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디다 파견할래? 느낌상. 제일 여기 가운데 큰 곳에 파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는 건 뭘 한다? 주인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관리가 따로 파견도 안 돼. 안 된 곳이야. 여기를 뭐라고 하더라? 딸려 있다. 그래서 딸릴 속자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하더라? 속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지방제도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거의 뭐더라? 왕의 명령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이 되는 것이야. 조선 때는 이딴 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조선 때 모든 구년에 싹 다 파견해버린단 말이야. 완전히 뭐더라? 주민들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고려는 아직까지 완벽하다는 좀 미숙하다. 미숙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와 뭐의 존재가 있다 할 수 있더라? 주영과 속현의 존재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해봅시다. 크게 몇 도 몇 개? 5도 양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구역 봤다? 일반 행정구역의 장관은 뭐가 되고요? 안찰사. 도 밑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설치된다? 군과 현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라 뭐가 있다? 구주가 있었지요. 이게 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주 밑에도 뭐 있다? 군과 현이 설치됐어요. 신라 때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장 커다란 특징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네. 군과 현의 종류가 있었다고 했었죠. 주인이 파견된 무슨 현? 주연. 그 다음에 주인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무슨 현?
속현. 그 통치 구조상 아까 아침에 그림을 떨면 어떤 게 숫자가 더 많더라? 속현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다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그 유의할 점, 군도 똑같아요. 주군이 있고 속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다 주현과 속현 이렇게 많이 말하게 돼요. 자, 이제 요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들어가겠다. 딱 두 개만. 지방에 주영, 이 군과 현이 있고요.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더라? 향, 뭐가 있더라? 부곡, 그 다음 뭐가 있더라? 소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아침에 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더라? 군,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뭐더라? 현, 이렇게 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동네가 아니면 향이나 불리는 동네가 있고, 땡땡 부곡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 거야. 되겠죠? 그럼 이 동네는 어떤 대접받았더라? 천민 집단은 아니에요. 일반 양민이 살았던 거야.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 여기는 천민이다, 천민 아니다? 천민 아닌데 차별 대우 받던 곳이에요. 어떤 차별 대우 받았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야. 시험도 못 봐요.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얘네들은. 그래서 선생님, 딴 데로 이사 가면 되죠? 딴 데로 이사 가지도 못합니다. 좀 이상한 동네죠? 그럼 얘는 뭐다? 꼭 천민 같잖아. 근데 천민은 아니라고요. 양민인데 그냥 재수없게 이상한 곳에서 태어난 놈들, 그걸 향과 부곡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향과 부곡은 일반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 향의 주민이 있어. 얘도 뭐더라? 직업은 농사꾼이야. 근데 여기 살고 있는 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죠. 비기면 똑같은 뭐더라? 신문상 양민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어때? 세금을 더 많이 내.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애란 말이야. 그 다음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요게 향과 부곡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는 게 뭐더라? 소라고 있거든요. 소? 여기도 똑같이 차별 대우 받던 곳인데 얘는 직업이 틀려. 얘는 뭐더라? 수공업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철소다 그러죠?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요 다 뭐만 만들어야 돼? 철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소라고 있거든요. 뭐만 처 만들어야 된다? 그 지역 사람들은 도자기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수행정구역 고려 때는요 총 3가지가 있더라. 3가지 한 번만 말해보겠어요? 향, 부곡, 소라는 게 있더라. 어떤 게 수공업 집단이더라? 소, 요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더 중요한 게요. 요건 통신라 때부터 있었거든요. 소의 주민이라고 나오죠. 그냥 무조건 어느 시대라? 고려시대? 요게 들어가시면 돼요. 조선 때는 이딴 거 있을까 없다? 이딴 거 싹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가 있더라.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역사처들도. 도대체 이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까? 근데 많이 유추해보기를 너무 동네가 뭐더라? 고진 동네. 그냥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뭐더라? 내버렸던 동네. 요게도 있고요. 또는 뭐더라? 여기서 반역자가 일어난 곳. 이 반역이 일어났던 곳이야. 그럼 열받았고 그냥 향으로 간등시켜버린 거야. 그럼 모든 주민들보다 차별 대우받으면서 반란했던 애들보다 평생 원망하겠죠. 일종의 연자제로보다 동네 사람들보다 다 조져버린 거 아닐까? 이렇게 많이 유추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는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고려 때는 특수행정구역 뭐가 있었다? 향, 부곡, 소가 있었다? 요거 하나 기억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다 끝났고. 자, 고려 때 지방의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놈을 뭐라고 하더라? 향리라 하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라고요. 군에는 누가 있더라? 군수. 오늘날은 군수도 있잖아. 그쵸? 오늘 따지면 나 오늘 흥분했네. 자, 오늘 따지면 누가 있더라? 시장이 있죠? 그럼 시장이 뭐더라? 그 마을이 보다 대통령이나 다름없잖아. 맞죠? 세금 얼마큼 걷어들일지 어떠한 정책할 때 다 누가 결정해요? 시장이 결정하죠. 그럼 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일할 새끼들이 필요하잖아. 그 일하는 놈들이 뭐라 한다? 향리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왕 밑에는 뭐가 있었다? 우리 왕 밑에는 중성, 문화성 있었죠? 일하는 부서가 뭐 있었다? 이부, 형부, 호부 이런 게 있었죠. 여기는 뭐더라? 부가 아니라 뭐가 되더라? 방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쉬운 거 병방. 그러면 이제 요 지역의 군수가 여봐라 병방 이제 군사 좀 다 훈련시켜라. 그럼 이제 뭐다 병방에 가서 애들 마을 사람들 몇 명 모에다가 군사 훈련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더라 흉년이 들었다 세금을 줄여줘라. 그럼 이제 뭐더라 여기 누굴 불리고 호방을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방이 뭐더라 그 지역의 마을보다 세금을 걷어들이네. 요게 바로 뭔다 향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실제 행정 업무는요 누가 하게 되는 거다? 리가 하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허접한 새끼들 나와요. 드라마에 보면 사또가 있고 그 사또 옆에 뭐더라 막 뭘 말하는 사람 있죠. 걔네가 향리하다. 근데 거기서 보면 얘가 권력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 파워 엄청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의 실제 행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호방이라는 놈이 있죠. 그 호방이 뭐더라 직접 주민한테 세금 걷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갔어. 나한테 뇌물 안 주죠? 그럼 가족이 5명이야. 너네 집 50명 이러고 가버려요. 세금 폭탄 맞겠죠. 그래서 호방만 떠도 모든 주민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방의 실제 행정을 담당한 게 향리가 있더라.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5도가 다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다. 그리고 얘는 금방 끝나요. 걔는요. 알겠죠? 걔 밑에는요.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크게 따라 나누지 않아. 그냥 다 동네가 끝자리로 뭘로 끝난다? 진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중강진이라고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겠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여기엔 해산진. 이렇게 있어요. 동네 이름이 북쪽 지구는 다 진으로 끝납니다. 요 옛날부터 다 뭐더라? 군사구역은요, 다 뭘로 끝났다? 진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보고가 만들었던 게 무슨 진이야? 청해진의 진은 다 뭐더라? 군사구역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계 밑에는 뭐가 설치되더라? 진이 설치되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제도 진짜 다 끝났습니다.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온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자, 갑시다. 우리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한 번만 눈으로 봐봐요. 북계와 동계가 보이고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오늘날에도 쓰는 게 뭐더라? 전라도와 경상도. 요건 뭐더라? 조선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양계 줄치고 병마사. 병마사, 그 다음에 우리 양계 밑에는 뭐가 설치되었다는 것만 들어가면 되죠? 진, 요 정도 줄쳐놓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갑시다. 5도는 일반. 자, 도에는 뭐가 파견되었죠? 안찰사. 헷갈리지 마요. 관찰사 되면 안찰사다. 안찰사.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주군, 현이 설치되고, 뭐가 많았다는 거 줄치면 되죠? 속현. 특수 행정구역. 차별대우 받던 놈. 향, 부곡, 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이한 놈. 수공업 집단이 누가 된다? 소주민.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지방의 실제 행정 업무는 누가 담당했다? 향리가 담당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제도는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 있죠? 밑줄 친 거 딱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 잘 해두시고요. 그 밑에 추가 자료 있죠? 지방제도 정비와 도병마사 있죠? 그 도병마사 조금만 들어갈게요. 충렬왕 때라고 보이나 여러분들? 충렬왕 때 도병마사 밑에 충렬왕 때 이름이 바뀌어요. 도평의사사, 도당이라 바뀌었다. 그 정도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원간섭기 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페이지에 15페이지. 군사조직까지만. 군사조직. 자, 군사조직. 군사조직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만 보면 돼요. 무슨 군과 무슨 군만 구분 잘하면 된다. 중앙군이 무엇이고 무슨 군? 지방군이 무엇인지 이거만 구분하면 돼요. 그럼 중앙군은 당연히 어디 있더라? 개경에 있어야 되겠죠? 개경에 몇 군 몇 위가 있더라? 2군 몇 위가 있다고 한다? 6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2군은 뭐더라? 왕의 경호부대라고. 경호실장, 경호부대. 그 다음에 6위는 뭐다? 수도를 지키는 애들. 그래서 몇 군 몇 위? 2군 6위. 이게 뭐더라? 고려의 무슨 군이더라? 중앙군.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지방군 되게 쉬워요. 지방군은 어디 있는 거야? 지방에 있는 곳이죠? 개 밑에 뭐가 있어요? 진이 있었지요. 여기에 주둔한다. 무슨 군? 주진군? 이렇게 말해요. 현에 주둔한대요. 현에 주둔한다. 그 무슨 군? 주영군. 지방군 뭐라? 주진군과 주영군. 그럼 끝났습니다. 자, 고려. 두 개만 줄치요. 제목. 2군, 6위 줄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군과 무슨 군? 주영군과 주진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직업군인? 지방군 아니면은 중앙군? 중앙군이 직업군인.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엔 다 뭐였더라? 평상시엔 농사일 하다가 전쟁 일어나면 다 뭐더라? 병사화 되는 거. 징병제. 오늘과 똑같잖아. 오늘도 여러분들 뭐더라? 일상생활 하다가 전쟁 나면 다 뭐예요? 총대 들고 다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자, 문제 번호는요 94번이 되겠습니다. 94번. 여러분들 특수행정구역 향부공 노가 있더라? 소가 있죠. 무조건 소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 다 어느 시 들어가면 되더라? 고려시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도움돼요. 소 나왔다. 그냥 무조건 뭐더라? 고려다. 그렇게 해두시고 고려 때 관련된 거 들어갈게요.
경제에서 배운 적 없잖아, 우리. 건너뛰어요. 2번. 이건 절대 아니란 거 맞춰야 됩니다. 모든 구년의 수령을 파견했다 못했다. 못했더라. 이게 가능한 건 뭐더라? 어느 시대 때나 가능하다. 조선 때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리제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이건 언제 때? 신라 때 인질제도였죠? 태조 왕고는 무슨 제도였고? 기인제도. 다시 떠올리면 돼요. 상수리와 기인제도. 상수리는 신라 때 인질제도, 고려 때 인질제도는 기인제도. 4번 오소경 어디더라? 통일신라. 그래서 쉽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95번으로 할게요. 자, 95번은 다음 빗끝임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빗끝임 지역은 그냥 느낌상 뭐더라? 오도 다닌 북계 지역이다. 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양계 지역이다. 양계 지역. 그럼 여러분 기억할 거 여기는 군사구역이고 여기에 파괴된 건 병마 사가 돼 있고 밑에는 뭐가 설치됐다? 진이 설치됐죠. 여기는 군사들은 뭐라 부르다? 주진군 그렇게 불리더라. 딱 그 정도만. 자, 그럼 이거랑 관련된 거. 향소 부공은요 5도 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군과 현이함 진이 설치되었다. 진이 설치됐다고 쓰죠? 주현군은 뭐더라? 주현군이라 무슨 군이다? 주진군이라고 배웠었죠? 틀리고. 요게 뭐더라? 상비군을 두어 국경 수비를 담당했다. 정답 몇 번 들어옵는다? 4번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어느 때더라? 통일 신라 때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마무리 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고려의 통치제도 마무리 칩시다. 이제 우리 뭐만 보면 되나? 자, 15페이지 관리 등용 제도만 간단하게 보면 돼요. 자, 고려 때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더라? 관리 뽑을 때 뭘로 뽑았다? 광종이 무슨 제가 실시되었다? 과거제 실시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종류만 들어갈게요. 뭐가 있었다? 문과, 그 다음 뭐가 있고요? 무과, 그 다음 뭐가 있다? 작과, 그 다음 뭐가 있었다? 승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커다란 특징, 고려 때는 무과가 없었다. 요거 하나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 있죠? 네, 고려 때는 뭐더라? 그 장군들을 뭐더라? 따로 시험 안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뽑았다? 그냥 아들이 그냥 뽑았어요. 그냥 장군 아들이죠? 그럼 그 새끼 그냥 뭐 하면 되더라? 아버지여서 그냥 장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인들을 좀 더 우대해주거나 천대한 거다. 이거 어쩌면 천대한 거예요. 얘 특권을 인정해준 게 아니라, 야, 뭐 군말이 새끼들 뭐 시험까지 보냐. 그냥 그 새끼들은 그 새끼들끼리 그냥 계속 하게 되더라. 한마디로 뭐다? 문인들을 천대스를 보여주는 거.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려 때 문과는요, 이게 뭐더라, 이제. 유교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더라?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던가 재신, 중추원에 뭐 추밀로 가고 싶다. 당연히 어디에 가야 된다? 요게 응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종류가 있거든요. 제술업이 있어요. 그 명경업이 있고요. 이건 논술 시험이에요. 고려의 문제점을,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 3가지만 서술하죠. 그럼 서술하면 됩니다. 명경업은요, 논어의 14장 다 적어봐라. 그럼 다 읽으면 돼요. 이건 일종의 뭐더라? 암기 시험. 어떤 시험이 더 어려웠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차기력이 중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수록. 요걸 잘 봐야 돼요. 최승로의 시무 28주 있죠. 그게 어쩌면 제수록 같은 거예요. 고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서술했잖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제수록. 됐나 여러분들? 제수록과 명경업 맞다. 어느 시대의 과거제도라? 고려 때 과거제도라.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무과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작과는요. 오늘날 최고 잘 나가는 직업들 떠올리면 돼요.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뭐더라? 대표적인 뭐더라? 잡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작과는 또 무슨 학이라고 불렸다? 그 당시에 이거는 학문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기술로 치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역사라던가 되겠죠? 법률이라던가 의과는요. 되겠죠? 그래서 요건 뭐더라? 잡과, 기술과 이렇게도 불리게 됩니다. 승과는 뭔지 알겠죠? 스님들. 되네 여러분들? 그래서 스님들도 뭐더라? 여기 시험을 쳤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스님 댁에서 시험을 치르기보다 이게 응시되면요. 많은 개를 주어주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려관리제도 과거 문과 줄치고 제수록과 명경업 작과 줄치고 율서산 이 정도. 그냥 쉬운 것만 합시다. 율. 그 다음에 역은 없네. 의학 이 정도만. 알겠죠? 그 다음에 승과는 그냥 있었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뭐가 없었다는 거 확실하게 추천하죠. 무과는 없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누구 이상이면 가능했더라. 양인 이상. 일반 군과 현에 사는 사람들은요. 응시할 수 있었다 없다? 응시할 수 있었더라. 군과 현이 일반 양민이잖아.
근데 어떤 애들은 못 살았더라. 노비라던가 향부곡 소애들 있죠? 걔네들은 응시 자격이 있었다 없다? 없었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요거는요, 이제 귀족들이 많이 받고요. 향리 자제들도 가끔씩 이거 봐서 올라가는 경우 있었고, 중인계층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야. 걔네가 요거 많이 받고, 양인도 보더라도 요거 같은 건 응시할 수 있었다? 네, 법률적으로만 응시 가능했고, 실제적으로 뭐라 고작 해봐야 요 정도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시만 뽑았던 거 아니야. 모두 있었다. 서란 것도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는 뭐냐면은 오늘 따지면 특채라고 보시면 돼요. 아빠 찬스. 그게 뭐더라? 서. 몇 품 이상? 5품 이상. 5품 이상이면 그 당시 고려 등급이 18등급이 있었거든요. 5등급이 없대. 낮으면 높아. 높은 관리죠. 여기에 자제들 몇 명 중 3명 있다고 합시다. 3명 중 1명을 과거 시험 없이 올리던 거. 되겠죠? 그냥 아버지 잘 만나면 그러더라. 관리로 등용됐던 거. 요걸 뭐다? 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서라 하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엔 다 양과 음으로 나눴단 말이야. 산자가 양이 되고 죽은 자가 음이 돼요. 그래서 음은 뭐다? 조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상의 혜택이 뭐다? 베풀어졌다. 그래서 서라 하게 됩니다. 서는 그냥 머릿속에 뭐다? 특채가 있더라. 서 줄치고 밑에 서 줄치고 몇 푼 이상이란 것만 기억하면 돼요. 5품 이상 그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교시는 시간이 좀 별로 안 됐지만 바로 쉬도록 할게요. 알겠죠? 왜냐면 통치도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문제 한 문제 풀고 바로 쉬지 말고. 자, 96번 들어갑시다. 96번. 96번. 도표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추론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거기서 없는 게 뭐예요? 묵과 안 보이죠? 그 다음 승과가 보이면 그냥 어느 시대다? 고려 때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거 문제가 좀 너무 어렵거든요. 한능검에서 좀 벗어났다 보시면 돼요. 그래 저랑 같이 할게요. 묵과는 실시 안 됐다. 동그라미. 자, 법률과 회계시험은 어디서 봤을까요? 잡과 그래서 얘는 뭐다? 기술관으로 뽑혔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불교 행정을 담당한 승려도 뽑았다. 거기 승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다음에 과거를 거치지 않고는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까? 아까 지금 뭐가 있었다? 서라는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틀렸고 갑을 병 정답 몇 번이더라? 4번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난이도 되게 높은 문제 알겠죠?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웬만해도 더 쉽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제도. 자, 그래서 문제가 이 정도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문제 꼭 더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교시는 여기서 통치에도 되게 힘든 거 끝났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또 이제 스토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